통신양호. 통신양호? 통신양호. 아, 진작에 이럴걸, 진짜. 괜히, 괜히, 37만원 더 괜히 37만원 더 썼잖아. 오디언트 미니퓨즈 보입니다. 통신양호 어서오세요. 이전에 쓰던 스칼렛 파이퍼를 그냥 치워버리고 오디언트 미니퓨즈 4를 질렀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이 오인패스다가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홧김에 질렀는데 지름값을 해요. 아이 진짜. 네, 아투리아사의 미니퓨즈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투리아는 신이고 아투리아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 미니퓨즈 사세요. 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아니네. 왜 주면 안 보니? 응? 미니퓨즈.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범용 머신이라고 하지 마세요. 응?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범용 머신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 맨날 이거 얘기할 때마다 찌르고 있어. 삼장한테 액티브 소나 쏘고 싶다. 엥.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참아주세요. 저 기가 못 버텨요. 지금 이거 소라 쓰는 것도 기 못 버틸 것 같은데. 어딨니, 소나? 있더라? 왜 여기에서 소나 안 들리지? 넌 방금 잘 해놨나? 아니면 수다를 안 튼 건가? 여기다. 됐다. 미니피즈인가 어떤 점이 좋았나요? 일단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기기 안정성, 그러니까 기기 안정성이 엄청나게. 선장님 친구비 보냈어요. 아니 그런 거 없어도 친구는 해줘요.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건 뭐라고 해야 되나? 안정성이 엄청나게 좋아요. 기계 안정성이. 보통 이 아슈 드라이버가, 그러니까 여기 저는 모두의 친구입니다. 방송 중에는 말이죠. 특히 친구 사이에도 보증을 안 줘줘요. 내가 왜 걔를 믿어야 돼? 보증까지. 아무튼 그래요. 뭐냐, 이 미니피즈가 뭐가 좋았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 영국놈들 오디언트라던가 스칼렛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 안정성,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버그가 진짜 많이 삼장님 나요. 침실에 7개월 동안 몰래 살아남은 것을 기념하세요.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7개월 동안 몰래 살아남은 것은 기념하죠. 아니 7개월 동안? 나 침대 좀 확인해봐야겠다. 침대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캐비넷 아니라던가? 그거 전부 다 확인해봤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어 이거? 곰팡인가? 어쨌건 새로운 기기라기보다는 이전에 있던 기기의 업그레이드 버전. 이전에 샀던 기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의 기기입니다. 예전엔 미니퓨즈2를 썼다가 미니퓨즈2 처분하고 스칼렛 5를 샀다가 같은 체급에 네, 그리고 안정성도 좋고, 그리고 이 루프백이
루프백이 채널이 아예 따로 있는 거라 가지고 기기 안정성이라던 아니 통신 활용성도 연구? 좀 더 좋아요. 그 후와이프보다. 아니면은 어디니 이름 뭐였더라? 아니 이름 뭐였더라? 그 에보 8보다 좋은가요? 하면은 글쎄요. 에보 8이랑은 비슷한 것 같아요. 에보 8도 그 정비 잘하면은 뭐 기계 안정성도 나쁘지 않고 쓸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굳이 고른다면은 에보 8이랑 그 미니피스 중에 고른다고 하면은 내가 마이크를 많이 쓸 일이 있다 하면은 에보 8이 낫고, 내가 마이크를 2개 이상 쓸 일이 없고 그냥 그 컴퓨터에다가 그 서버 컴퓨터에다가 연결해서 쓰고 싶다 하면은 에보 8이 아니라 그걸 쓰는 거죠. 그 미니피스를 쓰는 거죠. 저는 투컴용으로 자주 하기 때문에. 맞아. 근데 그 파이브보다 8i6는 그래도 그 파이브보다는 그 버그 관련 문제가 덜 하긴 해요. 스칼렛 AI6는 파이브가 쓰레기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같은 체급에 있는 물건이 그 에보 8이랑 이거랑 같은 체급이 에보 8이랑 미니피스 프랑 스칼렛 AI6. 솔직히 A5는 쓰레기야. 너무 A6까지 가야 돼. 진짜 끔찍했어. 5 쓰면서. 또 뭐니? 미니피스, 에버 8. 에버 8 검색하니까 그 뭐냐, 자동차 나오네. 원컴은 ID14가 훨씬 더 나아요. 이거는 제가 투컴 사양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쓰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에버 8, 이게 어디 거더라? 오디언트. 맞네. 에버 8 같은 경우에는 채널, 그 XLR 채널, 그러니까 이거는 그 팬텀 파워 마이크를 막을 수 있는 채널이죠. 그게 순수하게 6개가, 순수하게 4개가 박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나름대로 좋은 거예요. 이렇게 모아봤을 때 솔직히 휴대성이라던가 그런 걸 따지자면은 에버8이 좋은 거 맞긴 해. 휴대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마이크를 총 4개를 꼽을 수 있다라던가 그런 규격의 힘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각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아두면은. 근데 에버8이 30만 원이네? 뭐지? 왜 할인하나? 아니네, 이전에는 가격 더 떨어졌었네? 26만 원으로? 파이프 가격이 얼마야? 내가 그 할인할 때 27만 원인가 27만 원인가 37만 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37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해. 아닌가? 27만 원이었다. 에이다이6가 정확히 얘기하자면 미니피스 4의 좀 상위 기종이라고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한적인 이용에서는 SPDIF라는 추가 오디오 꽂는 거 아니면은 미니피스 4도 에이다이6랑 비빌 수 있다 같은 그런 느낌? 스칼렛
스파이4가 나쁘지 않더라고는 생각했는데 미니핏을 4 갈아타니까 알겠어. 그냥 이게 훨씬 더 나아. 차라리 같은 가격이면 이걸 사. ID14가 원컴이면은 훨씬 나은 이유가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DAW 채널, 그러니까 실제로 녹음해서 들을 수 있는 채널이 6개가 된다는 거는 방송에서 방송에서 채널을 2개 해 가지고 두 쌍의 채널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방송에서 오디오 잘리거나 그러는 경우도 얼마 없을 거고 그렇단 말이야. 방송에서 녹음하는 게 잘리거나 아니면은 추가 플러그인, CPU 관련해 가지고 쓴 플러그인인데 CPU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은 이게 소리가 엄청나게 깨져요. 네. 음향 고쳤습니다. 물건 새로 사서. 그래 가지고 미니피스 그래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 가지고 원 원은 당연히 괜찮고요. 원은 제가 검증합니다. 원은 제가 검증해요. 가성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거기 있는 같은 비슷한 가격대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비싼 UR12 아니면은 UR12 아니면은 LG03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 농담 아니에요 이거. 훨씬 그냥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 둘에 비하면은. 네, 압도적으로 좋아요. 블랙 모델이요? 아니요, 블랙 모델 사면 후회합니다. 화이트가 되게 이뻐요. 화이트 진짜 이뻐요. 제가 미니피스트가 블랙이고 미니피자 2가 블랙이고 뭐라고 하더라? 미니피스 4가 화이트거든요? 제가 블랙이랑 화이트 둘 다 써봤잖아요. 블랙도 상당히 이뻐요. 블랙도 진짜 이뻐요. 솔직히 블랙 삽에서 이 빌드, 그러니까 만듦새에 대해 가지고 불만이 하나도 없고 이것도 되게 예쁜데, 아, 네, 채널 수예요. 마이크 박는 채널 수. 그 진짜 이뻐 가지고 그냥 그대로 써도 됐었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화이트 말고 제가 다 화이트로 갈아탄 이유는 어 블랙을 사니까, 아, 이것도 진짜 이쁜데 화이트가 더 이뻐. 계속 화이트가 눈에 밟히는 거야. 어 화이트가 더 이뻐. 블랙도 진짜 이뻐요 대신에. 블랙으로 맞춰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은 블랙이 맞아. 근데 보통은 화이트다. 어 화이트가 이 검정색이 단자가 검정색인데 화이트를 쓰면은 조금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분체 도장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앞에 플라스틱도 나름 나쁘지 않은 감각으로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어쨌건 저 화이트면은 저렇게 마이크 단자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툭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쁘더라. 이게 또 그냥 나름의 멋이더라. 어? 묘하게 색감이 좋아 가지고. 그냥 방송에다가 음향의 조화 그런 거죠. 블랙도 진짜 이쁘긴 해. 솔직히 이쁜 걸로 따지자면은 미니피스가 아니라 스칼렛이긴 해요. 스칼렛. 스칼렛 이쁘다. 장점 이쁘다. 단점 나머지.
아 진짜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 화나네. 스칼렛 농담 아니라 진짜 이뻐요. 진짜 이뻐요 스칼렛. 만지면서 막 만지면서 "아유 이쁘다. 아유 이쁘다. 아유 이쁘다." 막 몇 번을 했는지 몰라. 스칼렛이라고 있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그 친구 던져줘야겠다. 에버도 되게 이뻐요. 맞아. 에버도 되게 이쁘다 이쁘다 하는데 스칼렛에 비하면 엄청 이게 스칼렛에 비하면은 진짜 그 뭐냐 스칼렛에 비하면은 진짜 그 다른 쪽 디자인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좀 비교가 된다고 해야 되나? 와이프 어디니? 아 ID14는 좀 호불호가 있긴 하죠. 정갈한 느낌이 없잖아 ID14는. 스칼렛 와이프. 저가형 모임페어? 얼마 정도의 저가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디오 좀 많이 해보신 분들한테는 저가형이라 함은 60만 원대예요. 이거는 초저가형이고요. 그냥 미니피스 원 사세요 그건. 전 미니피스 원 사세요 그냥. 스타트로 스타트로 잡을 때는 보통 한 30만 원 정도? 풀세트로 갖춘다고 생각했을 때? 음. 제가 추천하는 거는 풀세트일 때는 그 뭐냐 미니피스 어? 미니피스 원? 15만? 12만에도 삽니다. 12만에 사요 보통. 아 14만인가 12만인가 그랬어. 네 그렇잖아요. 15만 원은 LG공삼이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미니피스 원이 4만 원 더 싼데 제공하는 기능이라던가 필요한 그거는 되게 그 뭐냐 필요한 그거는 미니피스 원이 앞세예요. 에버포도 싸고 좋은 듯. 아 맞아. 에버포는 따로 그 에버포만의 장점이 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게 그 에버포 같은 경우에 루프백 채널이 윈도우즈 오디오에서 그 왼쪽 오른쪽이 따로 나오거든요. 왼쪽 오른쪽이 원 채널로 한 채널짜리로 해가지고 따로 그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거기에다가 그 이제 그 뭐라고 하냐? 아 맞아. 바비구에라던가 외부 보이스팀 프로그램을 물릴 때 되게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거든요. RBC라던가 그 요즘 유행하는 RVC 그 리얼타임 보이스 체인저 해가지고 뭐 릴레이티드 보이스 체인징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 뭐냐 요즘 유행하는 AI 보이스 체인저라던가 그런 거에다가 좀 써먹을 수 있거든요. 음, 그런 거에다가 그 좀 많이 그 마이크 소리를 정리한 그 음원을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그 루프백으로 그 뭐냐 보이스 체인저 소리를 다시 네 제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거요. 홍신영어 어서 오세요. 키보드가 아니요 고친 거 아니 저거 사서 고쳤다기보다는 저거 사서 바꾼 게 맞겠죠? 빨리 공수하셨네요. 그러게요. 어제 시켰는데 바로 무엇이냐고? 오늘 왔으니까 오늘 와가지고 바로 그 작업했는데 뭐 이런 거 한두 번 해봐야 말이죠.
아 맞아. 그 뭐냐 스칼렛 되게 예쁘다는 소리 했잖아요. 너무 많은 지출이 있긴 해요. 중고로 팔고 있는데 중고로도 안 팔려요 이거. 이 사람 세팅 봐주는 게 취미생활 아닐까? 좀 그런 느낌도 있긴 해요. 세팅해 줘 가지고 번 돈으로 저는 오디오 기기를 삽니다. 결국 퀄리티를 또 올리려면은 또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무한동력인 거죠, 무한동력. 그쵸. 그냥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나가기도 하고요. 아 맞아. 스칼렛 이쁘다는 소리. 이게 스칼렛이거든요? 이게 스칼렛이거든요? 이거 아직 중고로 안 팔렸어. 이게 스칼렛이거든요? 옆집 마왕님이요? 옆집 마이 옆집 마왕님은 충분히 좋은 마이크 쓰시는데? 성능이요? 아니요. 안정성이 개판입니다. 성능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안정성이 개판입니다. 드라이버 안정성이. 네, 버그 많고 소리도 깨지고. 봐봐요. 이거 미니피즈랑 이거 스칼렛 비교해봐. 어? 네. 그렇죠. 근데 불만 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까 뭔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그때 로데 NT1에서 뭐 다른 게 있나? 미니피스 4 사신 거 맞죠? 네. 미니피스 4입니다. 아니, 기쁘잖아. 기쁘잖아. 내 새 기기를 사가지고 이전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가 되면 기쁘다고. 항상 비슷한 가격대를 사는 거는, 어? 네, 430만 정도예요. 비슷한 살 때는 항상 어, 이게 업그레이드는 아닌가 맨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불편했던 점이 이게 이렇게 바꿨을 때 개선이 됐다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는 거 맞잖아. 되게 좋잖아요, 솔직히. 암튼, 여기 보이는 포커스라이트랑 미니피드 비교해보면은, 솔직히, 포커스라이트가 훨씬 더 이뻐. 봐봐. 솔직히 더 이뻐, 이거. 응? 이쁘다. 맞아요. 채널 수 많으면 루프백 없어도 유서 루프백 구현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방송용으로 RM이 베이비 페이스 사라는 이유가 그 때문이거든요. 응, 응. 근데 솔직히 나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가 산 돈 모으면은 그냥 진작에 베이비 페이스 갈 수가 있네. 진작에 나 베이비 페이스 갈 수 있었네. 그래요.
아유 통신 종료. 근데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 돈이면 이거 사는데, 이 돈이면 이거 사는데, 그 돈 씨 그 돈 씨 아반떼. 미니피스 1을 살까? 아니면 그 돈을 모아서 4를 살까? 미니피스 1으로도 충분해요. 원컴 방송할 거면은 진짜 미니피스 1으로도 충분해요. 원컴 방송할 거고, 컴퓨터 사양 괜찮고, 내가 오디오에 관심 없다. 그럼 미니피스 1이에요. 내가 오디오에 내가 오디오에 조금 관심 있고 원컴 방송이고 그리고 또 어 서라운드 오디오로 ASMR 하고 싶다. 미니피스 2예요. 내가 특컴 방송이다. 미니피스 4예요. 그냥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 그냥 미니피스 사세요. 아트리아 거 사세요. 네, 투컴 생각이면 미니피스 4예요. 베이브페이스 산 다음에는 전문 장비들 미니피스 2. 네, 오디오 별 생각 없으면은 그냥 마이크만 꽂고. 있지 않나요? 있지 않나요, 이미? 이미 있지 않나요? 솔직히 맞아요. 채널 많은 게 짱이야. 에버프 처음 채널 2에 5.5 채널도 달려있길래 막상 사보니 채널이 5.5랑 같이 써서 좀 별로임. 어, 에버프 같은 경우에는 채널 1, 2가 없고 채널 하나짜리예요. 그거 채널 1, 2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프트 라이트로. 음. 채널 1, 2가 레프트 라이트로 하나고 채널 그 채널 3, 4가 하나예요. 아마 에버4랑 에버8이랑 주는 음 아마 에버4랑 에버8이랑 주는 뭐라고 해야 되나 오디오 시스템도 꽤 다르고요. 오디오 시스템?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주는 드라이버도 조금 다르고요. 맞아. 서브컴 켜가지고 한번 확인해봐야 돼. 서브컴 소리도 잘 들어가는지. 됐다. 깜빡하고 있었네. 평소에 기술 얘기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할 말이 없는 게 좀. 아니, 저도 많이 몰라요. 솔직히 저는 경험자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겪은 거는 이것도 경험자인가? 내가 겪고 생각하는 거는 이렇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 다른, 어, 더 훨씬 더 정확하고 좋은 시선을 가진 분들에 비해서는 저는 경험자라기보다는 그냥 모르는 채로 그냥 아는 척하면서 떠드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쵸? 인터넷 전문가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항상 그 이상을 노리진 못해요. 나는 겉핥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겉핥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맨날 생각하면서 살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겉핥기잖아요. 음. 소리 잘 나나, 이거? 음. 항상 제
말버릇이 좀 여러 가지 방어적인 말버릇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같은 그런 얘기나 아니면은 어 "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그런 말버릇 있잖아요. 되게 방어적이면서 진짜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인 그런 거거든요. 언제나 반박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은 음.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가끔씩 확실하지 않은데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 가끔이 아니라 많아요 솔직히.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해.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안 하려고 어떻게든 확실하지 않은 거나 아니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렇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그런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아닌가? 그거 있죠. 그 학사과제 공부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어? 석사부터의 공부는 그냥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음음음. 상남자 특 이상형 월드컵 아니 유튜브 서브컴에서 재생하는 거 확인하려고 지금 히로님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음. 상범이육 특 회피아남 상범이육 특 이상형 월드컵 이러고 있길래 음. 아 맞아. 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 나 오디오 출력과 입력 바꿔서 끼웠나 보다. 이런. 아이 잠깐만. 바보바보. 감사합니다. 팬텀 안 들어가요 이거. 오디오 뭐라고 하더라? 오토모직에다가 꽂는 거라서. 아 이거 왜 안 빠지냐? 아이 손톱 너무 짧게 깎았다. 이런 젠장. 네 그거 조금 짜릿짜릿해요 그거. 많이 짜릿해요. 소리 안 듣는다고요? 슬프네요. 네. 네. 아이. 아이. 아 됐다. 됐다. 오케이. 아 소리 잘 나오나? 잠시만요. 이게 여기에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더라? 음. 음. 이전에 제가 히로님이랑 합방했던 거 배경에다가 틀어 두고 있었는데 소리가 들어갔으려나? 에잉? 왜 안 들어가? 목소리 붙으라 이거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라 이건가? 와, 와, 허리가 됐다. 이렇게 얇은데. 이렇게 들린다.
게임하면 봐야지. DI박스 없이 썼더니 죽었어. 맞아요. 뭐냐. 낄 때 뭐라고 해야 되나? 48V 컨버터라던가 그런 거 충분히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껴야 돼요. 아니면 그냥 펑 하고 터져. 그리고 끼고 나서 다시 전원을 켜는 게 맞지. 끼는 중간에 전원을 틀어두면은 이거 분명히 고장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랄랄라. 왜 됐지? 뭐하지 근데? 오디오도 바꿨으니까. 리듬 게임을 하면 되나? 그래서 이제 뭐함? 이게 어딨니? 마작하죠. 아니 저 마작광인데. 뭐 할지 모르겠으면 봤죠. 아니요. 근데 나도 일은 좀 해놔야 돼가지고. 마냥 마작광인으로 있을 수는 없어도. 나도 마작은 하고 싶긴 한데. 가라다 쿠다사이. 이래야 되네. 맞네. 내일부터 휴일인데. 내일 어린이날이구나. 어, 내일 어린이날이구나. 통신형 어서오세요. 내일 어린이날이구나. 근데 저는 어린이날에 준비한 건 없긴 한데.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많네요. 아무튼 어린이날 관련해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아, 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방송에서 자주 얘기했는데 실제 어린이에 대한 스탠스는 저는 확고합니다. 저는 상당히 확고합니다. 실제 어린이 중고등학생에 대한 스탠스는 되게 상당히 확고합니다. 언제 얘기했었던가? 방송에 중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초등학생분들 올 때마다 내가 자주 했었던 말?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으효! 나는 그래요. 실제 어린이도 현실 애들한테는 절대 그러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애초에 어느 정도 이런 성적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면은 필연적으로 나는 의무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거에 대한 위헌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위험성과 그런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거를 노출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의무감을 지켜야 되는 그게 있는 거죠. 의무를 지켜야 되는. 일단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응애, 애기할래. 저런 사람들이 애기가 아닙니다. 애기는 일 안 해. 음음. 아, 나도 급식 먹고 싶다고. 아이, 급식, 한 끼에 5,000원 얼마나 싸, 진짜. 한 끼에 4,000원, 5,000원. 어, 얼마,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요즘 무상이에요? 요즘 무상이에요? 중학교, 그러니까요. 요즘엔 무상이구나. 학식 개 비싸. 한 끼에 8,000원, 8,000원, 만 원. 주는 건 거의 급식 수준인데. 요즘 학식 되게 비싸졌다고 다들 이야기해가지고. 그럼 맛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그냥 차라리 외부 요리 체인점이라던가 그런 거 들어와가지고 거기 건물에다가 상주시키는 게 낫겠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다거든요. 누구냐? 어? 저기 어디냐? 동국대학교 쪽은 되게 애초에 학식 식당이 학식 식당이 어디 무슨 테크노마트 마냥 경쟁 입찰하는 공간 내어주고 경쟁 입찰하는 그런 식의 공간이라 가지고 되게 맛있었다는 기억이 있거든요. 언제 동국대 학식을 먹으러 간 적이 있어가지고 동국대학교 쪽은 안 다녔지만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 그리고 학식 자체 퀄리티나 맛도 되게 괜찮대요. 가격도 그렇고. 아니면은 거기 카페테리아, 그러니까 식당 안쪽에 이미 버거킹이라던가 파리바게트라던가 그런 식의 밥 하는 데가 더 있단 말이에요. 어, 밥 하는 데가 더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학식이나 그런 거 안 땡긴다 하면은 버거킹이랑 경쟁을 해야 된다고요, 그분들은. 버거킹이었나? 맥도날드였나?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제가 마지막으로 그쪽을 봤을 때가 한 5년 전이라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동국대 다니시는 분이 여기 이 방송에 있을진 모르겠는데, 참고로 함장님은 동국대생 아닙니다. 학식 먹을 바에 든든하게 햄버거 먹지. 음? 레데이터는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많은 대학을 그냥 싸돌아 다녔어요. 대학 축제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적인 사정 때문에 그냥 이 레데이터 시절에는, 아니, 레데이터는 좀 되게 아니,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을 되게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음, 음.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좀 기억이 있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니면은 거기에 이 내부에 뭐가 있는지 살짝 내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들은 적도 있고 실제로 경험해 본 적도 있거든요. 아직도 동국대 밥 맛있나? 근데 수시대는 못 가봤어요. 근데 하지만 음 근데 많이 가봤다라고 해도 한 종합해도 한 8곳밖에 안 돼. 어디지? 제목은 인간 관악기를 암시하나요? 아니, 그건 몰라요. 지하철역 입구는 바로 앞인데. 아, 살에 있는 학교. 서울대도 살에 있지. 서울대도 살에 있지. 서울대 2대 마보, 3대 마보,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저 학교 축제 때는 오히려 안 가요. 학교 축제는 오히려 안 가요, 저. 서울대 3대 바보 그거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서울대 입구에서 서울대 찾는 사람, 두 번째로 서울대에서 1 등이라고 자랑하는 사람, 세 번째로 서울대 학교 축제가 재밌는 사람, 재밌어서 오는 사람이거든요. 재밌다고 생각해서 오는 사람. 어? 서울대 입구역보다는 낙성대 쪽이 훨씬 더 빠릅니다, 거기는. 서울대에서 과탑인 사람은 서울대에서 과탑이라는 거밖에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인 경우가 조금만 있어요. 한 절반 정도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얘기를 좀 들었어요. 과탑이 아니라 어느 한 분야의 깡패인 사람들이 대학원을 가게 되더라고. 음. 숭실대 있고요. 숭실대 있고요. 맞음. 어쨌건 숭실대 입구에 있음. 교수님들 얘기 들으면은 저 사람 학부 때 과탑이다, 차석 졸업이다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 맞아요. 좀 과탑이면서 자기 뜻이 있으면은 좀 대학원으로 다 오시는 것 같기도 해요. 과탑이면서. 아니에요. 저는 대학원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음.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배우는 이지라던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더 학교는 내가 있을 것이 아니구나. 그거 대학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니요, 저는 학부율이라던가 그런 거를 계속 유지하는 분들이 좀 많이 부럽거든요. 그럴 기회도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음. 학교는 하던 것만 다루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튀었어요. 하던 거를 깎아야 새로운 게 나옵니다.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겉핥기만 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건. 이번 국가연수과제 30진 지원해가지고 팀 붙은 거 교사 할 게 못하는 게 지금. 그쵸? 그쵸? 교수 할 게 못 돼요. 교수님, 어? 교수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좀 그런 거야. 어디,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나? 위치에 따라 보이는 게 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관리직에 있는 사람, 이거 관리직이래. 운영직에 운영직, 그러니까 맨 앞에 프론트에 서 있으면은 프론트 작업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단순 노동이라던가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대체 윗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윗사람들은 윗사람들은 프론트 관리직을 신경을 한 수십 번 어? 혼자서 저 밑에 영업직들의 일들을 한꺼번에 관리한다고 되게 바쁘신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있는 거지. 사료값이 만만치 역사 쪽이시구나, 그분은. 음.
역사 쪽이시군요, 그러면은. 역사 쪽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편이긴 한데. 웹장의 운명. 이야기 좀 많이 들었어요. 음. 저는 대학원을 갈까 했는데 대학원까지 가서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긴 했었거든요. 음.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거를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라던가 그런 거를 좀 뭐라고 해야지. 내가 왜 인건비 늦게 분배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나. 어? 항상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경영직 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서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짓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정말 엄청나게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음.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같은 그런 느낌으로. 경영 쪽 하면서 그냥 억지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뭐냐, 그냥 자기를 가면서까지 일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경영 겉핥기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초에 이런 거는 전부 다 사람이 하는 짓이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런 소리 못 하거든요. 음. 맞아. 게임이 아니고. 잘하기도 어렵고. 아, 맞아. 뭐냐. 그래 가지고 항상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하면서 하루 몇 시간이지? 하루 20시간 일하는 누구냐, 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경영 전설을 설파하면서 그런 식으로 설득하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 보세요. 어? 다른, 하루 종일 경영한다고 컴퓨터랑 자료나 아니면은 그거만 쳐다보고 있고요. 운동은 할 겨를이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에 하루 20시간 동안 트위터 하거나 정확히는 너무 바쁜 나머지 짬짬이 트위터 하거나 아니면은 애니메이션밖에 볼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은 육체 노동이나 그런 거에 가까운 거, 단순 노동에 가까운 게 아니라 머리 쓰는 일에 가까울 거예요. 굳이 얘기한다면은. 그런 일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칼로리가 보충이 되면은 하루에 한 18시간이어도 일을 할 수 있긴 하거든요.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한다는 게 훨씬 더 문제겠지만. 음. 그냥 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 가다듬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업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 하루 온종일 트위터거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이유가 일을 하다가 즐길 수 있는 여행이 그거밖에 없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맛이 갔구나.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맛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각해요. 어찌 보면은 불쌍한 거죠. 맨날 이런 얘기할 때마다 하는 거 있어요. 불쌍하다고 염리는 하되 동조하지 말라. 멋진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냥 어? 음, 멋진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거는 좀 많이 슬픈 거예요. 말판가
맞아요. 세 글자로 줄이면은 그거예요. 알빵가? 불쌍한 인생인 거지. 하지만 그래서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지. 응? 뭐 일론 머스크가 피해를 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요. 일론 머스크가 피해를 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뭐냐 어 어느 정도는 그런 식으로 알빵가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알빵거. 음. 고학력자일수록 빠지는 함정들이 있는 것 같아. 어쨌건 고학력자라서 그 제대로 된 판단을 못 내린다는 거는 그 뭐냐 고학력 어중간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냥 고학력이라는 게 그 분야에서는 정점을 찍었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행동하는 그 모든 기제로 돌아간다라고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학력자일수록. 음. 애초에 자기 세계에 갇힐 수 있으니까 고학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래가지고 어 음. 그쵸. 성공은 그리고 그 성공은 많이 해 봤지만 실패는 겪어보지만 실패나 아니면은 중간에 넘어지는 거를 제대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오히려 시야가 좁아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라면은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라면은 그런 실패를 안 겪겠지만 어 하던 일 안 하고 다른 짓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자신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야에 갇혀 버려 가지고 아무 생각도 못 하게 되는 거죠. 음. 암튼 그렇습니다. 괜히 경험에서 나온 얘기인가 이거? 경험에서 나온 얘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까지 고학력은 아닌 거야. 나 모르는 거 많아. 아닌가? 모르는 거 많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제대로 아는 것도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 제대로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나? 모르겠어. 그냥 사람들 그냥 그 안 쳐다놓고 헛소리만 하고 있는 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내 일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얘기 같지만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초적인 만성이기도 해요, 이건. 일반 상대성 이론 대학 과정으로 설명해 주세요. 일반 상대성 이론.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아, 특수 상대성은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일반 상대성은 힘들어. 아니요? 그냥 그 취미가 있어가지고 조금 배우긴 했는데 애초에 챗GPT가 훨씬 더 잘 알려줄 거야. 그니까요. 어떻게 설명하지? 이 그 이 그 절대좌표계에 대한 그 뭐냐 음? 일단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거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어? 음. 그쵸. 차라리 그거 알려주는 게 훨씬 더 빠르겠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어쩌다가 상대성 이론이랑 대학까지 얘기가 나왔지? 몰라. 기억 안 나. 나 무슨 얘기하려고 했었더라. 몰라, 까먹었어. 아무튼 맞아. 그 오인패 설명하면서 실질적으로 나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닌가? 대학원생이나 이런 거 만든 사람들이 훨씬 더 대학원생이나 이런 거 만든 사람들이 훨씬 더 뭐냐 좋다고, 훨씬 더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냥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뭐 일반상태국수로 설명해 주세요 그런 거 알고 계시나고 하는 거, 아니 솔직히 모른다고 하는 게 맞죠? 음. 솔직히 겉핥기로만 알아 그런 것들은. 그 일종의 그 뭐라고 하더라. 과학이란 좀 아니, 과학과 기술이라는 거는 좀 그런 거 그 뭐냐 크툴루 지식이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 알아도 어디다 써먹은 자체도 그거 알아도 어디다 써먹을지 모르는 것까지 포함해서. 오이치마 사장님 어서 오세요. 맞아.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건 저기 그 뭐냐 사장님 그 뭐냐 그래가지고 되게 이 물리학 기술 이런 것들은 뭔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편을 맛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고장이 나. 사람이 서서히 크툴루 지식에 전염된 것 마냥 기본적인 사고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셈블리어 쪽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들 중에 어셈블리어 쪽이나 아니면은 아예 이 인터프리터가 딸려있지 않은 그 뭐냐 001100에서 어셈블리어로 넘어가는 그 과정까지 배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파이썬이나 그런 거 쓰지 않고 C 어셈블리 그런 거 이 시대가 돼서까지 C++이나 어셈블리 쓰시는 분들, 이분들이랑 대화하면은 대화 과정의 구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보라고 얘기해 봐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 짜장면에 면을 사고 짜장면 스프를 사가지고 이거를 요리하면 된다라고 보통 요리 설명이나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 설명을 안 하잖아요. 뭐 짜장면에 면발 사고 뭐 춘장 사가지고 춘장 볶은 다음에 뭐 해서 요리하면 된다. 네. 일단 밀을 만들고 밀가루 빻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하게 돼요. 밀가루 반죽부터 만들고. 그건 딱 코볼입니다. 네. 그거를 좀 뭐라고 해나 그거를 알고 계신 분들이나 진짜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언가 산치가 깎인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돼요. 일반적인 지식을 통하지 않는, 정확히는 일반적인 지식을 통하지 않게 만드는 대상이 있으니까. 국민은행만 쓸 거예요. 은행 베개는 메인프레임을 국민은행만 컵을 쓴다고요? 야, 컵을 배우면 바로 국민은행 들어갈 수 있겠다. 배운다는 게 문제겠지만. 동기한테 난 인성애자라고 외친 순간 방송 끼신 거 보게 되는데 기분이 묘하네요. 나는 범육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성애자라고 생각해. 범육
검역 좋아하는 분들은 이성애자라고 생각해. 그 이성의 표현이라던가 그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순수하게 끌린다는 거니까 이성애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보추는 남성향이냐. 그리고 애초에 전통적인 여성의 그 성적 표현을 성적 아이콘들을 끼워 넣은 남성인데 그거 가지고 여성애가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해. 무공 비급이에요? 어? 아 근데 그건 맞아요. 다른 프로그래밍 예를 들어서 인터프리터 계열 프로그래밍을 알게 되면은 그게 훨씬 더 편하고 만드는데 빠르니까 오히려 방해가 돼요. 만약에 C++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 코볼로 넘어오다 하면은 그건 어느 정도 넘어올 수 있는데 인터프리터 계열 뭐 R이라던가 파이썬이라던가 그런 거 배우신 다음에 코볼로 넘어가면은 그건 좀 그건 좀 이제 코볼보에서 왜 이런 것까지 다 지정해 줘야 돼요? 아니 뭔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 왜 얘는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 놓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가져올 것을 멜록이라던가 멜록이라던가 그런 걸로 전부 다 지정을 해 줘야 돼요? 같은 그런 소리 하더라고. 오묘하구려가 아니라 저는 프로그래밍은 현대 깃허비 없는 세계선의 프로그램. 어쨌건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 깃허비 없는 세계선의 프로그래머라는 건. 물어볼 사람이 없고 베낄 사람도 없고 베낄 수 있는 것도 없고 적어도 C++은 깃허브는 있다. 어쨌건 프로그래머는 특히 프로그래머랑 전기공학 쪽 기술직들은 저는 솔직히 현대 마법사이자 무협이라고 생각해요. 무협. 기공술 있는 무협. 네.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 맞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음. 네, 뭐라고 해야 되나? 기공술이 있는 무협. 기공술. 그리고, 근데 솔직히 무협과는 조금 다르다. 마술사가 좀 더 맞다. 이제 잊혀진 비공술 있는, 맞아. 잊혀진 비공술 익혀가지고, 막 깡패짓 부리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어셈블리어부터 알게 되면은 이제 깡패짓, 그러니까 정말 가볍고 아무것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거의 IC 칩으로 이루어진 정말 고전적인 CPU에서 돈을 돌릴 수 있게 돼. 현대 잊혀진 비공술을 익히면은. 네크로맨서 아니에요? 생물이 아닌 걸 이상한 종으로 알아서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마법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상에는 현실에는 두 가지 종류의 마법사가 있어요. 하나는 전기기기 계통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법 계통이에요. 한쪽은 위처리에 가까워요. 법은 위처리에 가까워요. 뭐라고 해야 되나? 기존에 있는 앙바라던가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정령이라던가 그런 사람들과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들의 규칙을 익혀가지고 마법을 부리는 게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맞아요.
법이란 용언을 외우면은 상대방이 아득하다는 거고. 되게 악마술이나 아니면은 정령술에 가깝다고 생각해. 정령 AI본 말고 그 뭐냐 그 법 저는 그 뭐냐 사람들이 저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법 쪽에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신선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신선이나 아니면 정령이 되는 과정. 이제 변호사, 검사,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령인 거지. 이제 정령인 거지. 응? AI 봇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AI 봇도 누가 만들어요? 그 정령들이 만들어야 되잖아. 응, 응. 어쨌건 그 법조인들은 정령이에요. 법조인과 친해? 법조인과 친해? 이제 그 뭐냐 정령과 친한 거니까 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거야. 아 엘프 아니에요. 엘프 아니에요. 엘프가 아니에요. 정령이에요. 그쪽은. 뭐 엘프도 굳이 얘기하면 요저에 가까운 단어긴 하지만 그 판타지적인 엘프라기보다는 요정 정령에 가까운 엘프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쵸? 준법사를 지향에 뜻이한 사람이 이제 법의 허점을 사라져서 무력화하는 법제술자가 되더라고. 뭔가 일종의 엔딩인 것 같아. 그쵸. 부장판사는 정령왕이고 이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 저기 어디니?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냐 이름 뭐라고 하다? 오베론 같은 그런 존재인 거지. 응. 그리고 그 뽑는 과정은 정령들의 회의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노력을 하고 그 신선 노름을 배우면서 이제 정령이 되는 것이. 어? 그쵸? 그쵸? 거기는 진짜 정령에 가까워요. 정령술에 가까워요. 정령술, 악마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뭐 둘 다 비슷하긴 해요. 정령술이든 악마술이든. 애초에 그 애초에 원래 그 존재했던 민속 신앙이라던가 그 뭐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악마로 규정하고 악마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음, 음. 암튼 정령술에 가깝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위저드리에 가까워요. 개인 수양. 개인 수양과 그 뭐냐 그 위저드나 매지션 간의 교류, 그 마법사들 간의 교류랑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그 전기라는 만화를 이용해서 그 갖가지 것들을 다루게 되는 게 그 저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전기 기계 계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전기라는 만화가 그 정확하게 생기기 전에는 이 정확하게 생기기 전에는 전기가 아니라 그 원래 있던 물의 위치 에너지라던가 아니면은 불의 열 에너지라던가 어? 간지나는 게 와 이렇게 들으니까 간지나네요가 아니라 실제로도 간지가 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그 뭐냐 음? 네. 그래 가지고 물리학과 물리학과는 이제 크툴루 지식이 맞지. 이제 크툴루 지식이 맞지. 근데 그 크툴루 지식이 일반인들을 이롭게 하는가? 상대성 이론이
상대성 이론이랑 반감 먼저 반감기가 밝혀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어? 어? 현대의 전사들은 이제 요식업을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현대의 전사들은. 요식업 한 사람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버서커. 되게 이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고만고만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뻗어져서 올라오는 것들이 되게 다들 고만고만한 이유가 일단 모든 시스템들이 모든 창작물에서 나오는 판타지적인 시스템들이 단지 물리법칙으로 구현을 못할 뿐이지 실제로 있는 시스템으로 있는 시스템인 거라 가지고 그런 거에 설득력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화학이 연금술사인가? 연금술사 맞죠? 생물학이요? 생물학 드루이드 드루지. 생물학 드루 맞아 솔직히. 아니요 드루 수의학 말고. 음음. 알케미에서 알이 빠진 거긴 한데 화학이 연금술사 아닌데. 근데 판타지에서 연금술사 맨날 나오는데 그게 결국에는 화학 맞잖아. 케미스트리 맞잖아. 케미스트리 맞잖아 케미스트리.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굳이 따진다면은 판타지도 그렇게 새로울 것이 없다? 라는 게 요즘 드는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애초에 화학 조상님이 연구술 아니지. 현실이 더 판타지스러워요. 애초에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CPU에 들어있는 이 전선선이 7나노미터인데 이게 굳이 따진다면 세포보다 훨씬 더 작은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사람의 뇌를 모방하는 컴퓨터라는 존재를 만들었는데 맨날 인공지능이니 뭐니 하면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수학자는 종교인이라고 봅니다. 종교인은 이미 있잖아. 우리는 이미 엄청나게 대단한 시대, 엄청나게 어디까지 진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저는 애초에 저 블루 아카이브에서 과학이 신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애초에 과학은 종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불안정성 원리라던가. 각자 비슷한 과정이라던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거기 안에는 각자에 맞춰 가지고 다른 내용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커리큘럼 자체만으로도 '나는 다른 것도 할 수 있어.'라서 라고 오해하는 것들 때문에 고학력자의 함정이 여기에서 파있는 것 같아요. 무신론이 하나의 종교처럼 되어가기도 하고 애초에 저는 과학은 증명할 수 있어야만 과학에 대한 말에 대한 신앙이라고 생각함. 그치만 증명 가능해 그치만 그거 있잖아요. 양자 중첩의 상태 관측하지 않으면은 아니 파동이지만 관측하면은 지중성을 갖는 빛처럼 어? 이중 스릿 실험처럼 맞아요. 양자 중첩이 증명됐잖아요.
양자 중첩 이게 확실시된 상태가 아니라 중첩된 상태면은 내가 잠이 지겠다는 그 아인슈타인의 말이 그대로 부정이 된 것처럼 어? 어? 그대로 부정이 된 것처럼 보지 않은 것에 대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걸 증명이 됐으니까 결국에는 그게 진짜라고 진리라고 믿어야 되는 그 상황이 온 것처럼 결국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단지 결국 그렇게 결국 이렇게 관측 결과가 나왔으니까 나중에도 그리해야 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생긴 일종의 종교. 그게 되게 로망인 것 같아요. 로망? 어쨌건 블루아카가 나오기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다. 양자역학은 양자역학을 이해했던 사람은 양자역학을 이해 못한 거다.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양자역학 겉핥기로만 봤는데 이해를 하나도 못하겠거든요. 애초에 이해할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지? 아직도 궁금해. 아니 근데 사람이 보면은 관측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사람이 안 보면은 관측 결과가 사람이 볼 때랑 안 볼 때랑 관측 결과가 다르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해가 안 가잖아. 어? 사람이 아닌가? 주어가 사람이 아니 입자 밑자. 그래요. 사람도 아니다 입자지. 그러니까 관측 기관측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맞아. 진공이구나. 진공이면 파동성을 같이 진공 그러니까 관측할 수 있는 입자가 아무도 없으면은 파동성으로 되는데 이제 그 뭐냐 그치 그쵸 그걸 관측할 수 있는 입자가 있으면은 이제 그 광자량 추돌하고 파동성 분계하고 나 그거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 그냥 취미 삼아 고등학교 때 본 거거든요 그거는. 그니깐요. 그거는 고등학교 때 본 거거든요. 그 뭐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화학이랑 물리학이랑 같이 엮여 가지고 어어어. 맞아요. 그것도 있었다. 개념 자체 이해도 안 되는 거. 그치만 사람을 주어로 넣지 않으면은 그거 어? 이해를 못 하겠잖아. 이해를 못 하잖아. 음음. 암튼 되게 그쪽은 종교에 가깝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배우다 보면은 그냥 산치가 깎여. 산치가 깎여. 그냥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이론과 정의를 세우고 어떻게든 이해하려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산치가 깎여. 그래서 그냥 그런 결국에는 하고 싶었던 말 나는 대단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에 나는 전혀 대단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곳에 전선을 형성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들이나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어? 그런 그런 전선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대단한 거다.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단지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어깨 위에 서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주 들어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맨날 거인의 어깨에 서 있다. 누가 한 거였더라? 뉴턴이 했던가? 뉴턴이 했던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다. 그런 말이 언제나 모든 모든 분야에서 성립하는 것 같아요. 음. 모든 분야에서 성립하는 것 같아요. 미술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그냥 사람들이 분야를 만들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거기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음. 옛날 사람들이 바보라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어 가끔은 그렇긴 해요. 가끔은 그렇긴 한데 바보가 아니죠. 음. 과거에 있던 모든 연구 결과, 심지어 과거에 있던 그 모든 원자, 과거에 있던 공룡, 어, 옛날 사람들 존경스러운 거. 옛날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연산 장치도 없는데 어떻게 달에 갔다 왔지? 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심지어 달에 간 거 몇 년 전이야. 어? 벌써 50년 넘었잖아. 지금과 같은 연산 장치 없고, 굳이 있더라도 IC 칩이나 트랜지스터 없이 그거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아니면은 저기 달에 갔다 오거나 달에 갔다 오거나 솔직히 아직 솔직히 아직도 달에 못 갔다고 주장하는 거 솔직히 나는 그럴 만도 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는 어 이해가 안 되거든. 근데 원래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달에 갔다 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이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들고 있는 CPU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음 맞아요. 솔직히 뭐냐 어? 메인프레임과 컴퓨터가 요즘 스마트폰 사용률을 내려면 그 크기가 에베레스트 다섯 배 크기라고 해요. 솔직히 그 달에 갔다 온 것보다 그 사람들이 달에 간 것은 굴하다라고 어 그 사람들이 달에 갔다 온 것은 굴하다라고 치는 핸드폰 자체가 그 달에 갔다 온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거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걸 알 필요도 없고요, 평생 동안. 그런 게 엄청나게 대단하고 엄청나게 기술 집약적이고 사람들이 어깨 위에 인간의 산을 만들어 오면서 탑을 만들어 놓은 게 음 탑을 만들어 둔 거를 일반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알면은 산치가 깎이는 거죠, 지금처럼. 그쵸? 충전기 꽂으면 일반 충전, 고속 충전 알아서 지원하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되게 상당히 대단한 거예요. 음 맞아요. 그 칩이 아폴로 컴퓨터보다 훨씬 더 빨라요. 우리는 아폴로를 갔다 온 우리는 아폴로로 갔다 온 컴퓨터를 한 손에 몇 천 개를 박아 놓 아니 몇 천 개도 아니라 몇 천억 개를 박아 놓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예 인류는 달에 못 갔다 하는 거지. 음. 결국 초창기 프로그래밍 때문에 결국 이 조그마한 핸드폰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쵸. 매드맥스에서는 왜 8기통을 촬영하는데 왜 현실에서는 7나노, 5나노를 촬영하지 않는 거지? 왜냐면 진짜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건 잔치가 떨어지거든.
마초적이지도 않고 사람이 실제로 봐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물건이란 말이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 그래 가지고 요즘 것들은 이런 데이터적 제한가 없으니까 맨날 파이썬 같은 인터프리터만 쓴다 같은 그런 들이칠 수 있는 거라고. 어셈블리나 아니면 그런 거를 배울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든 무겁게 만들고 어떻게든 인터프리터 해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도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진짜 작동하는지 개념만 이해하고 실질적인 건 하나도 모르는 AI 산업 같은 AI 판단 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어. 이론상 크고 굵을수록 장땡이긴 하죠. 신호만 보내면 되는 거니까. 전기보다는. 전기를 잘게 쪼개 가지고 신호만 보내면 되는 수준으로 만지는 그런 건데. 맞아요. 톱니바퀴에만 있던 시절에 '어 이거 프로그래밍 되겠는데.' 하고 생각한 게 너무 대단해요. 그게 에이다 러 그게 에이다 러브레이스가 생각해낸 게 그거잖아요. 데비지가 구사한 최초긴 한데 에이다 러브레이스가 처음 이 네네. 있지도 않은 컴퓨터로 튜링 완전의 개념의 초대를 처음 깎은 고인물. 얼마나 대단해요. 어? 맨날 어디냐 엔비디아 칩이 그쵸. 아니 굳이 따진다면은 마인크래프트의 회로도 첫 개념을 만든 게 에이다 러브레이스예요. 맨날 이번 엔비디아 칩이 에이다 아나? 하면서 놀리려다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맨날 그렇게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대단한 건 별개로 어 대단한 거와는 별개로 그 사람은 도박 중독자였지만 맞아요. 최초의 컴퓨터보다 빠른 최초의 프로그래머. 애니악 성공 카드보다 빠른 최초의 프로그래머. 얼마나 무서워. 근데 그게 역으로 또 웃긴 게 뭐냐면은 역으로 사람들의 뇌가 하는 활동을 모방하고 있었다는 것도 되게 웃겨요. 그렇게 발전하고 발전했는데 사람들의 뇌 피부에 있던 모든 세포들의 활동을 모방하고 있었다는 것도 참 웃겨. 컴퓨터 전기 신호라는 것도 그렇고. 대체 뭘까? 결국에는 우리는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실제 하는 과정들을 모두 모방하고 있었던 거에 가깝지 않나. 결국에는 처음에 뇌랑 같은 성능을 내는데 그 크기는 훨씬 더 작은 컴퓨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아 맞아요. 디지털 인권. 나도 로그아웃 시켜줘. 아 맞아요. 기계 장치에 진짜 바퀴벌레 껴서 먹으라고 하고.
맞아요. 솔직히 맨날 특이점 하는데 특이점은 근데 잠수함에 바퀴벌레 삽니다. 특이점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미 기술의 특이점은 사람들이 여러 번 넘은 상태예요. 단지 그거를 어떻게 구성하고 배열할지를 아직도 감을 못 잡은 거죠.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결론. 결론. 솔직히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든 응애에 불과한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지금의 금자탑을 만들어낸 게 맞아요. 사나이를 여자로 만드는데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신의 영역이면은 모두를 여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음. 아직까지는 불가능하거든요.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 가지고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족하지 못해 가지고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뭐라고 해야 되나 항상 얘기는 하잖아요. "이게 전부 완전한 기술은 아니다. 이게 모든 목소리를 완전히 여자아이로 바꿔주는 기술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불안정성이라든가 부자연스러움은 필연적으로 당연히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음 크게 보면은 거시적으로 보면은 인류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요. 아니면은 멸종했을 테니까. 아니면은 아니면은 망가졌을 테니까. 아니면은 쓰러졌을 테니까. 아니면 무너졌을 테니까. 불균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불균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얘기한다면은 굳이 얘기한다면은 저는 인간 사회라는 거는 하나의 거대한 세포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인간도 하나의 거대한 여러 가지 세포가 모여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세포가 되는 거고 어 이제 인간이라는 거는 하나의 세포 아니 인간 사회라는 거는 하나의 세포 군집인 거지. 거대한 인간이에요 그냥. 서로 생각이 다른 인간들. 국가라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음. 화성 테라포밍 하려면 지구 8개 필요함. 그쵸? 화성에 있는 재료를 써오지 않는 이상 지구 8개가 필요하겠죠? 짧은 시간 동안 공룡도 추월했잖아요. 우린 성공할 거야. 그건 그래요. 솔직히 솔직히 일론 머스크는 다른 꿈 안 꾸고 그냥 우주선만 했으면 좋겠어. 유일하게 성공하고 있고 유일하게 결과물을 보여주는 덴데. 맨날 과학자들이 그 위를 음 대기부터가 0.01 기압이고 솔직히 화성 테라포밍이라기보다는 그거지 않나? 땅에서 파워 올라와야 되잖아. 머스크 형 우주로켓만 쏴주세요. 근데 우주로켓 쏘기 위해 다른 사업을 무리하게 늘린다는 생각은 좀 있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맞아. 인간은 태양을 길들일 수 있는 것인가? 어? 화성에서 파가지고 화성 하나를 통째로 써가지고 다이슨 스피어를 만들면 어떨까? 화성이나 달 둘 중 하나를 희생해가지고 그거에 타올려진 재료로 다이슨 스피어를 만들어요. 다이슨 스피어를 만들어요, 그걸로. 그 정도면 이미 지구 다 고쳤겠다. 그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지구 고치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지구 고치려고 하잖아요, 다들. 아, 그거 있어요. 그거 뭐냐고요? 데드 스페이스예요. 아, 실험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실험장으로는 쓸 수 있겠다. 달이나 화성은. 어쨌건 데드 스페이스 이사부라고 설정이 뭔지 아세요? 플래닛 크래커라고 해가지고 달이나 아니면은 그 행성째로 이 그 뭐냐 어 행성째로 그 채굴을 하는 거예요. 채굴 그 빔을 깨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자원들을 채취해서 달 지구에다가 쓰는 거죠. 음. 행성 개체로 자원을 쓰고 항성 개체로도 쓰고 행성 채굴기인 거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맞아. 오디오도 비슷해요. 오디오도 솔직히 이거의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거는 유저가 직접 리뷰하면서 그 좋은 걸 찾아낼 수 있긴 한데 실제로 정말 대단한 사람은 저는 오히려 만드는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정성 있게 그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만드는 쪽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디오도 비슷해. 대부분의 그 과정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실질적으로는 만드는 사람이랑 그걸 개발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또 물어보면은 이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또 대단하다 할 거고 그럴 거란 말이죠. 음. 항성계제로 갈갈갈 하는 게임 나오면 재밌을 듯. 그거 스텔라리스 아닌가? 그거 스텔라리스 아닌가? 이보라인도 있어요. 이보라인도 그 뭐냐 행성계제로 채굴을 하거든요. 레이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음. 어. 이브 온라인도 그 뭐냐 행성계제로 채굴해가지고 행성계제로 채굴해가지고 그 달 채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문마이닝이라고 이제 그 뭐냐 스테이션 하나를 지으면은 플래닛 크래커 마냥 그 지표에 있는 거를 이렇게 뜯어서 그 채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스테이션이 있고 스테이션 어? 그 스테이션 그 뭐냐 채굴하고 있는데 그 누구 도둑질하지 말라고 주변에다가 터렛 설치해 놓고 아니면은 부서지거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사보타지 당하지 말라고 서로 세력 만들고 하는 게 이 온라인 주요 컨텐츠거든요. 어? 어쨌건 리브 온라인도 그 뭐냐 달째로 쓰는 거는 있다. 근데 소모하지는 않나? 이외로 다 있긴 한데 정말 내가 원하는 거는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곱해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 그런 것들은. 상상력은 다 만들어놨구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어.
근데 내가 원하는 이 종합한 거를 누군가는 만들지 않았어. 그래 가지고 새 게임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언젠가 찾으면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나와. 그러니깐요. 그런 게임은 없단 말이야 또. 행성 하나에서 자원차를 취하다가 나중에 항성기지로 갈갈가는 자원 채취하는 게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게임은 또 없단 말이야. 이제 배고파서 누가 만들게 되는 거지. 저 같은 경우에는 루트 슈터인데 메탈 기어 솔리드 마냥 어느 정도 위장률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방한테도 나도 안 보이는 그런 게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좀 더 짜릿하게 CQC 근접전을 즐길 수 있으면서, 그리고 위장하면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 위장과 관측이 정말 중요해지는 그런 게임? 그런 게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메탈 기어 솔리드는 루터 슈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멀티게임도 아니고. 왜 때려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함부로 던지는 거 엄청 화낸다. 응? 함부로 던지는 거 화낸다는 거 열심히 알면서도 계속 던지지 마세요. 진짜 여러 번 얘기했어요. 던지기 맨날 없앨까 고민하고 있다고. 어쨌건 그런 게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결국엔 뭐다 내가 직접 만들어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감사합니다. 귀여워. 이거 안 들려요. 얼마나 좋아. 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는 너무 커가 아닐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딱 마무리하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 나 지금 배고파, 게다가 나 지금 배고파. 저녁 먹으러 간다고. 저녁 먹으러 가야 된다고. 저녁 뭐 먹지? 맞아. 덕구가 안 벗어요. 잉. 근데 요즘 너무 덥다. 반팔 좀 해야지. 뭐였더라? 할 뜨는 게 뭐였더라? 이거였던가? 됐다. 반팔로 있어야지. 같이 배고픔을 감내해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밥 먹고 일하러 갈 거라 가지고 안 돼요. 그림도 그려야 되고 작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한 2시간 동안 계속 말만 했네요. 오랜만에 이야기하게 되게 와 가지고 저는 기뻐요. 다들 일만 해. 히히. 일 재밌다. 일 너무 재밌다. 즐겁다. 일하다간 미쳐버린다. 대학원생이 고장나 버렸어. 많이 쓰긴 했지. 통신형 어서 오세요. 근데 나 방송각 잡고 있는데. 어서 오세요. 하지만 아무튼 오디오 시스템 말 드디어 안 깨진다. 심지어 지금 BR도 조금 실험했었거든요. BR 깨지는 이유가 망할 이 스칼렛 파이퍼 때문이더라고요. BR 마이크 드디어 안 깨지길 지금 되게 안 깨져요. 너 때문이었냐? 여러분 미니피스 사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내가 내가 방송을 할 생각이 있다. 아니면 내가 LG03을 쓰고 있다. 아리스노브 쓰고 있다. 그냥 미니피스 사세요. 미니피스 1, 2 사세요. 내가 특컴이다. 미니피스 4 사세요.
내가 좀 더 그 전문적인 세팅을 받고 싶다 하면은 RM이 베이비 페이스가 맞긴 하지만 그냥 미니핏으로도 충분합니다 솔직히. 큰돈을 모아서 미니핏 또 살 거야. 이전에는 진짜 몇 년 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RM이 베이비 페이스를 사는 건데 지금은 이런 게 있으니까 더 내가 더 마이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그리고 오디오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면은 그냥 이거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더 있어요. 취미 방송설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거, 심지어 이거 전문적인 방송사에서 투자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해요. 전문적인 방송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어느 정도 세팅이라던가 그런 거 생각이 있으면. 아무튼 미니피스 사세요. 나 오디오 인터페이스 추천 완전히 바꿔야 될지도 몰라. 근데 솔직히 상위 규정은 뭐냐, 오디언트 ID14는 맞습니다. 오디언트도 좋아. 근데 스칼렛 사지 마. 스칼렛 A-6 아니면은 절대 사지 마. 오늘의 결론.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갈까요? 누구한테 갈까요? 근데 스칼렛도 푸른 아빠가 중인데 히로님 갈까요? 좋아요. 푸른 합방 가자. 푸른 좋아. 가자. 아 맞아. 또 추가적인 이야기. 스칼렛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약에 음악 작업을 한다면은 스칼렛은 확실히 좀 더 나아요. 스칼렛이 좀 더 나아요. 음질도 좋고 프리앰프라고 하죠. 프리앰프 되게 좋고 거기 안에 있는 컨덴서라던가 그런 게 좋아가지고 되게 소리 쓰긴 좋은데 아카이브 올라오냐고요? 아 아카이브 오늘 올려야겠다. 이런 진짜 나 되게 아카이브 많이 밀렸어. 어쨌건 오늘 방송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그러면 도시 종료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통신 종료. 네, 어딨어? 통신 종료. 통신 종료. 갑니다. 형.